아, 600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자리 못 잡으면 600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엄습을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자책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과 좀 무관한 분위기의 섹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긍정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CPI 앞두고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CPI가 뭔지를 모르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엄청난 악재를 만난 것 마냥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공매도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 신용 물량, 이제 뭐 반대 매매 우려 물량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리튬 관련주들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리튬 관련주들 오늘 상승 흐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소마젠이라든지 뭐 SD 생명공학이라든지 뭐 등등의 종목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건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댓글 숫자에 따라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리튬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중국 패권 싸움에서 늘 우회로를 뒀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딱 짚어가지고 뭐 중국이랑 거래하면 뭐 거의 뭐 미국과는 손절하라는 식으로 나갔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놓고 리튬 이온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리튬 얘기를 대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미국도 똥줄이 타니까 리튬 관련돼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좀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부분은 일단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핵전쟁 하냐, 뭐 미사일 전쟁 하냐, 뭐 3차 뭐 세계전쟁까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미국도 좀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똘끼가 충만하신 분이 이렇게 수장으로 계셔가지고 거기는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극적인 무드를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닌가. 왜냐면 이 정치는 쇼맨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안 잘해왔다. 뭐 엄청난 뭐 업적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나이가 좀 있고 뭐 팔순잔치를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최고령 대통령이고 뭐 임기를 이제 또 연장을 해서 가게 되면 이제 계속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역대급 고용 수치도 이제 뭐 잘 나와주고 있고 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나라는 사람이 뭐 중국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했어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중간선거 전에 이런 극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장 무관하게 시장이 하락하면 꾸준히 모아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포스코 엠텍이 오늘 장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포스코 페루만강 공장, 동판 재공장 등을 이제 위탁 운영을 했던 이력이 있고 이제 뭐 2차 전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얘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하다가 마른 건 시장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매물대를 쉽게 돌파하지 못해서 상승하다가 말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구간대 매물대 소화하면 뭐 9,000원, 만원대까지 무난하게 보는 시즌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장에 이제 상한가강 금양 뭐 이런 거는 뭐 옛날부터 보고는 있었지만 사기에는, 추천하기에는 좀 무섭죠. 사실 뭐 이제 주봉, 일봉 이런 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이런 구간에 산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뭐 차트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는 그냥 이제 구경을 하는 편이다, 뭐 기준점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S, 이거는 뭐 옛날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번 이제 단타로 제시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날아갈 줄 몰랐죠. 얘도 이제 리튬 플러스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리튬 플러스는 저급 탄산 리튬을 배터리 핵심 원료로 하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23년 1분기부터 양산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제가 옛날에 제시를 했던 게, 잠깐 1번은 이제 포스코 엠텍, 2번은 EV 첨단 소재였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리튬 플러스에 시비를 발행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한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핵심 원료인 이 수산화 리튬을 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그래서 이 리튬 플러스에 투자를 한 EV 첨단 소재가 소개를 하고 나서 조금 빠지긴 했어요. 빠지다가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오늘 장에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플러스가 이런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양산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으로 코리아 SE도 상승을 하고 있고, EV 첨단 소재도 이제 앞으로는 좀 자리를 잡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EV 첨단 소재도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는 웰크론 한택입니다. 이제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오늘 쉬어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래량이 많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물대 돌파를 못하면 며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없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벅터지게 물량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얘도 이제 리튬 관련된 이제 포스코의 리튬 농축 설비나 이런 이제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웰크론 한택도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갈 수 있다. 아직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성일 하이텍 이런 거는 이제 못 잡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아도 뭐 아무리 저평가가 되어도 이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면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조 지표 마냥 관련된 종목들 찍을 때 상승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UA 레노테크는 뭐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장기 투자할 종목이지 뭐 단타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형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내년쯤에 상장을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그 탄산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만약에 상장 추진한다면 이제 그때에 맞춰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모화 이런 것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 지표 마냥 봅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것도 뭐 사실 이런 자리에서 남들이 비웃을 때 사야 합니다. 얘도 뭐 이제 응급제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제 계속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좀 쌓여 있을 때라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살 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가겠지라고 하고 샀다가 빠지는 이런 실망 매물들을 흡수를 하고 이제 날아가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또 그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이탈하고 쌍바닥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이제 도전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얘도 여기에서 돌파를 할까 말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삼성전자처럼 뭐 개미 군단이 뭐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죠. 삼성전자도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박살이 났죠. 아무튼 이렇게 개인들의 손을 많이 안 타고 이런 이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꾸준하게 가겠죠. 그리고 첨보 얘도 이슈를 많이 탔기 때문에 매수 추천은 안 하지만 얘도 갈 수 있나 가나 얘도 이 정도의 그런 약간 기준점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첨보 포스코 케미칼 막 대표적으로 막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어디까지 쉬었다가 어디까지 빠졌다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둘러보고 간다. 그리고 EM플러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지금 뭐 전극 방열 투트랙으로 신사업을 뭐 박차한다, 뭐 본격화하겠다, 턴어라운드 확신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 꾸준히 나오면서 좀 기대감 있었어요. 2차 전지, 뭐 양산 준비,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와주고. 근데 아직까지 뭐 차트 아름답고, 여기에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는, 매물대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EM 플러스도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다.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 얘 같은 경우에도 굳이 앞전에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리튬이랑 뭐 음극재나 뭐 이런 거를 뭐 불순물 제거하고 순도 높이고 이런 거 이제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 등락이 큽니다. 지금 아직 박스권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한 55,000원 자리 잡으면 봐볼 만한 자리지.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세방전지도 뭐 리튬 관련주인데 얘는 뭐 이제 주가가 관련된 기업인 걸 떠나서 주가가 아래로 꽂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왜냐면 여기에서 한번 대시세가 나오고 지금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선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마젠을 말씀드릴 때 제시했었던 게 SD 생명공학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 손을 안 타죠. 누가 SD 생명공학을 추천을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딱히 뭐 올라가야 할 이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를 정확히 맞고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마젠. 얘도 지금 보시면은 중장기 이평선 수렴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만 갈 것 같아서 제시를 하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워낙 많이 빠진 섹터고, 그 다음에 요즘에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뭐 이번 주에 한번 상승하면 다음 주 쉬고 뭐 그 다음 주에 상승하고 뭐 양음양 패턴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도 삼바의 이런 좀 훈풍을 좀 받는다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었는데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주봉 움직임으로 양음 양 다음 주에 음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양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시즌이 오면은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찾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또 추천 나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너무 크게 애둘러서 움직이는 시장이라 제시를 많이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저점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진짜 하방으로 600까지는 열려있는데 뭐 여기보다 더 빠지겠어요 라는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600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자리 못 잡으면 600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엄습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이 되지 않는 건
일단 신용 잔고가 거의 뭐 코로나 때급으로 줄었고 이제 환율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얼추 스텝을 맞출 의향이 있다. 이런 거를 의지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과 좀 무관한 분위기의 섹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긍정적입니다. 이게 뭐 막연하게 품절주가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래도 순환하는 테마가 나온다는 건 좀 희망적이다. 대외적인 게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생긴다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자책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대외적인 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이 종목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쯤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